네, 1월 16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12.3 내란 발생한 이후에 무려 43일 만에 내란 속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체포됐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입니다. 오늘 이어질 조사도 전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묵비권 행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셔서 다양한 정치권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불어올의 윤건영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어제 저희가 체포 작전 전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네. 많은 국민들께서 잠 못 주무시고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네. 이제는 그만 자야겠다라고 판단한 게 10시 33분 네, 네. 이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전반적인 체포 전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좀 참담했습니다. 전 국민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네. 마치 스포츠 중계 보듯이 보는 그 상황 자체가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경호관들 네. 상식적인 경호관들이 참 큰일 하셨다라는 네. 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피의자 윤석열 씨가 잡혀가면서 시원하면서도 한켠에 딱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아유 참 대한민국이 어쩌다. 예. 이게 좀 복합적이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많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저는 투표를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사람 한 사람이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으로서 사명을 충실해야겠다. 네, 네. 그러니까 후보 검증 과정에서 철저하고 치열하지 못했던 우리 언론들이 맞아요. 결국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후보에 맞아요.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 네. 우리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네. 결국 저런 사람을 끝까지 일종의 괴물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한남동에 괴물이 살고 있었네. 거의 그렇죠. 그런 수준입니다. 생각해 보면 2016년, 17년 어땠습니까? 그때는 윤석열 검사가 최고의 인기였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검증을 열심히 하는 네. 그러니까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치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많은 언론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하루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새벽 3시 반부터 움직였어요. 네, 경찰들이. 네, 네. 그러니까 밤잠을 다 못 주무신 것 같고 형사기동대에서 3,200명 정말 대규모 인력이 투입이 돼서 작전을 폈는데 당초 예상대로는 경호관들이 뭐 유혈 사태를 빚을 것이다 막 이랬는데 그런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일부 경호관들은 안내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경호처 사정에 밝으신 우리 윤건영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바로는 네. 어제 하루 경호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우선 그 전에 형기대라고 말씀하시는데 형사기동대 예. 이 전문 용어인데요. 예. 형기대가 3,200은 아니고 경찰기동대가 한 2,500에서 예. 그 정도였었고 형사기동대는 한 1,200 정도. 형기대는 1,200, 예. 경기대가 예, 2,000 한 500 내외. 예. 아무튼 대대적으로 들어갔던 거고 어제 경호처 내부 상황은 그냥 사실상 문을 열어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경호관들이 이제 휴가를 낸다든지 예. 아니면 대기동에 계신다든지 네. 아니면 근무를 했는데도 용산으로 가버린 거죠. 네. 나 용산에서 오늘 근무할래. 예. 그래도 되거든요. 사실 실제 그 선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부서장의 자율인 것 같아요. 부서장 자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경비안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네. 나 용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장님. 본부장님 그럼 너 그렇게 해라. 예. 아니 저 오늘 휴가 쓸래요, 연차 쓸래요. 뭐 예. 집에 애가 좀 아파요. 이러면 네. 써라 이렇게 된 거고. 예. 경호본부 같은 데는 저 본부장님 쓰겠습니다.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관제옆을 지켜 이랬는데 예. 관제옆을 지켜라고 했던 경호관들도 나와서 대부분 차장이나 그 본부장 눈에 안 띄게 네. 뭐 대기동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 김성훈 차장이 네. 끝까지 그 경호처 그 직원들 향해서 경호해라, 자리 지켜라. 막 찾았대요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다 어디 갔어 막 그러고 뒤지고 다녔어요. 예.
집합을 했는데 왜 안 와? 이런 예. 식이었다는데 예. 경호관들이 그게 응하지 않은 거죠. 그래- 사실상. 야, 일종의 이제 그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12.3 내란 당시에 네. 그 일테면은 군. 그렇죠. 네, 예. 곽종근 사령관이 맞아요. 그 지휘를 하는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들이 뭐 단전을 하랴 단수를 하랴 이럴 때 안 됩니다. 지금 시민들 언론인들 너무 많이 와 있고 맞아요. 여기서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해서 현장 지휘관들이 거부하고 또 선관위 갈 때도 배고파요. 컵라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 편의점에서 시간 끌고. 이렇게 했던 그 젊은 지휘관들,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그 살면서 민주주의를 그 몸으로 맞아요. 학습한 이 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그 역사를 바꾼 거 아닌가라는 그럼요. 생각이 네. 좀 들었습니다. 어제도 전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혹이나 불상사 생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근접 요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 중에서 예, 한두 명이라도 저는 사실 이렇게 그렇게 용의자 쉽게 말해서 용의자. 할 만한 사람도 보여서 네, 방송 나가서도 걱정이다. 저 예. 사람도 조심해야 돼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경호관들의 합리적 선택, 상식적 선택으로 이제 네. 불상사가 없었던 게 정말 큰 다행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어쨌든 이 사태가 종결되면 여러 가지 다층적 차원에서 네. 사회과학적 분석을 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이 세대의 특징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경호관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제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제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실제로 처음에는 제가 어떤 거예요?라고 여쭤봤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너무 불이하다, 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예. 판단하신 거죠.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어제 저항을 하셨던 저는 네. 저항이라고 보는데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경호처 일부 수뇌부, 강경 수뇌부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색출 작업, 예, 왕따 놓기, 배신자 프레임 씌우기 이런 예. 것들이 진행될 우려가 있어서 예, 빨리 저는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예. 집행하고 이격시켜 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그걸 바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당초 경찰의 작전에 따르면 김성훈, 이광우, 김신 이 세 사람을 걷어내고 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먼저 잡아간 줄 알았어요. 호송차가 먼저 나갔다라고 해서 그 일행이 먼저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윤이 그 승복을 한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대통령 경호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판단을 왜 했을까요? 우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관들이 극렬한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국수본이나 경찰 관계자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너무 수월했던 거예요. 사실상 문이 열려 있어서. 예. 애초에 시나리오는 경호처에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면 네.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 가족부장을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순서대로 네, 네. 들어간다라는 거였는데 문이 아. 너무 빨리 열려버린 거죠. 예. 사실상 문을 열어버렸던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게 된 게 첫 번째 이유고. 이유구나. 예. 두 번째는 경호처의 주장대로 네.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호 업무는 살아 있긴 해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내가 체포되더라도 경호 업무를 보고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경호관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다. 네. 경호차장 주장은 아니. 참, 예. 그래서 내 발로 걸어가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내가 가서 수사 받을게라고 네. 하니까 경찰 국수본 입장에서는 이미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죠. 네, 윤석열 체포영장이라는 거. 예. 그래서 좋다. 그럼 넌 자진 출석해라라고 했던 걸로 보여지고 네. 어제 이게 시간이 아침 10시 반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상황은 정리가 돼 있었고요. 사실은 네. 과천 쪽 상황이 정리가 안 돼서 좀 늦어진 거예요. 사실. 과천? 예. 그러니까 그 공수처 상황. 공수처에 먼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호처.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남동은 정리가 됐는데 네. 경호 업무의 기법상 예. 어쨌든 경호법상. 피의자 윤석열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라. 그렇죠.
과천 공수처가 경호적 상황으로 장악이 돼야 되거든요. 아, 공수처가. 예. 경호가 가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뭐 테러 위협과 관련해서 뭐 무슨 그 위험한 폭발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시위하는 군중으로부터 이격돼야 되고 동선도 확보해야 되고 예. 들어가는 뭐 길도 확보해야 되고 예. 예를 들어서 신문 조서를 받는 그 상황 내에서의 예. 안전. 그래서 뭐 그 층을 다 비워라. 뭐 이런 예를 들면 얘기. 예. 그런 조치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하느라고 그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원래는 그 한남동은 언제 그러면 훨씬 완벽한 그보다 더 빨리 상황은 정리됐어요. 몇 시 정도에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예. 한참 전이었던 거예요. 한참 전이었다. 그러니까 그 해 뜨고 얼마 안 있어서 정리가 들어가서 바로 쭉쭉쭉 가서 뭐 대신에 초기에는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랑이 그러니까 야, 자진 출석할게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네. 자진 출석이랑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진 출석하면 조사받고 다시 집에 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건 예. 말이 안 되고 공수처가 안 된다라고 예. 하도 그런 신랑이를 좀 벌리다가 예.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또 하나 여쭤볼게. 갈 때요. 그 호송 차량을 타야 된다라는 게 공수처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는데 네. 안 된다. 끝까지 경호 차량을 타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니 그럼 경호 차량으로 가면 이게 그 피의자를 압송하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공수처 검사가 그 무슨 끌려가는 거냐 도대체 앞뒤가 선후가 맞지 않는 조치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 대상입니다. 아직은. 예. 네. 그리고 김건희 씨도 경호 대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경호처의 주장을 예. 국수본에서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네. 경호상의 위해 요인. 예를 들어서 예. 길가에 있는 집회하는 시위하시는 분들이 예. 갑자기 뛰쳐나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경호처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국수본이 받아들여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근데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하네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사상 맞습니다. 처음으로 체포되어서 지금 그 이를테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호법상 경호는 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만에 어쩔 수 하나 없다. 예. 피의자 윤석열 씨가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네. 경호법 대상자입니다. 실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네.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지금 경호 대상자거든요. 예. 지금 경호 받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어제 상황에서 많은 네. 국민들께서 이제 궁금해했던 대목들 제가 좀 대신 의원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경호관들이요 상당한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뭐 여러 경로로 그 제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경호처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원님께서 뭐 무슨 생일 그 경호처 창립 기념식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생일이 뭐 생일과 얼마 비슷하니까. 해서 무슨 그걸 생일 잔치로 하고 뭐 윤석열 삼행시를 짓게 했다. 생일 축하 노가바. 노가바를 했다. 네. 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89년 이후에 처음 들어옵니다. 노가바. 요즘 노가바 없어요. 저희 애들은 노가바라고 하면 뭔지 못 몰라요. 알아들어요. 노가다? 그럴걸요. 예, 노가다인가? 그러니까요. 뭐, 예. 그러니까 그건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누가 한 건지 그분은 또 60, 70년 학번이겠어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경호처의 경호관들을 그 훈련된 경호관들을 상당히 사유화했구나라는 의혹을 사병화했죠. 사병. 예, 사병, 예. 사병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안마까지 시켰다라는 제보를 들었고 이분들을 심지어 해외 순방까지 데리고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 경호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대한민국의 엄청난 자산인데 이분들을 데려다가 뭐 안마시키고 뭐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네, 대다수 경호관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자기의 피경호자를 위해서 대신 총을 맞고 칼을 맞고 대신 희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 예, 경호관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일부
권력에 충성하고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 이번 일로 보면 네. 경호차장이라든지 경호본부장의 일탈인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건 좀 분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경호관들이 다 그러냐? 제가 청와대 8년 있었지만 아니다. 그렇죠. 예. 대다수 경호관들 정말 성실하게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김성훈, 이광우 이런 그 강경파들 네. 내부에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 김용현의 네.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경호처 창립 기념일과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의 생일 잔치를 그냥 섞어버렸던 예. 게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의 일이에요. 네. 2023년 예. 12월. 네. 당연히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경호처의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김용현이 경호처장이고 그 밑에 지금의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이 실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야 이거 잘해봐라고 네. 하면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지금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이 당시에 권력에 줄을 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권력에 눈을 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경호하시는 경호관들을 노가바시키고 사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문제인 거지. 네. 대다수 경호관들은 죄가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희생을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상 파티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추미애 의원께서 고발한 내용인데 2023년 8월에 그 선상 파티를 했는데 이때도 경호처장이 김용현 경호처장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이광호 본부장은 맞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네. 추미애 의원님이 제보받은 내용과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 좀 겹쳐지는 건데 네. 저는 이제 휴가 때 네. 저한테 제보가 왔던 건 예. 야, 경호관들한테 노래방 기기를 어디서 갔다 와서 설치하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노래방 기기를 찾아오라고. 예. 예, 폭죽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폭죽도 그 대통령의 그 별장이 경남 저도라는 그렇습니다. 곳이거든요. 예. 거제 쪽이 있는데 거기서 폭죽을 구하기 힘들었나 봐요. 저도에서. 예, 그 주변에서 예. 없겠죠. 예, 수도권 대통령 그러니까 수도권 같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면 네. 폭죽 구하기가 수월했을 텐데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경호관들이 그러니까 되게 현장에서 갑자기 찾은 거예요. 그렇다고 야, 들었어요. 노래방 기기 좀 갖고 와봐. 폭죽 뭐, 어디 있는지 찾아와봐. 이런 거예요. 그랬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배를 하러 다니는 거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나는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관인데. 쿠팡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직배송도 안 되고. 네. 예. 저도에 어떻게 직배송돼요? 못 들어와. 군인들 지키는데. 군인들이 지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감 들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추미애 의원과고 맞춰 보니까. 네. 이제 추미애 의원은 함정에서 네, 그런 해군 이제 함정. 해군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그 경호와 관련해서 네. 그런 데서 이제 약주도 한잔 하면서 폭죽도 쏘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상 술 파티를 한 거잖아요. 그건 제가 뭐 들었지 네. 못했는데 그건 어쨌든 추미애 연결되는 거죠. 예, 이제 한 그게. 거니까. 예. 네. 근데 저는 저 의원님의 제보와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 제보를 종합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석열 내외가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휴가를 가요. 6박 7일 동안. 네. 근데 그 앞서서 어딜 갔었냐면 잼버리 행사장을 맞아요.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잼버리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전 세계 한덕수 망신이었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비가 많이 와서 그 해외에서 온 청소년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난리가 맞아요. 났는데 이 선상에서 술 파티를 한 거고 그에 앞서서 최혜병이 맞아요. 예 7월 19일 날 맞아요. 최혜병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7월 31일 날 그 유명한 VIP 경로설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8월 2일 이 어간에 그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맞아요.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그 어디죠? 우크라이나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맞아요. 이종섭 장관이 출장 가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자기 개인 폰으로 전화해서 이게 난리를 이제 쳤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성의 목소리인지 남성의 목소리인지 아직도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난리가 난 국면에서 맞아요. 해군 함정에 올라가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노래방 기계를 가져오라고 하고 폭죽을 찾아오라고 하고 네. 저는 이게 너무 대범한가요? 대범한 게 아니라 너무 네. 못된 거죠, 의원님. 세상에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어간에 네. 대통령이 휴가 간다 그랬을 때 경험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가 저렇게 망쳤는데 예. 야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네. 예. 저 같은 경우 예. 보통의 안 대통령은 가죠. 수습하려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비만 조금 더 많이 예. 와도 다 나 때문인가 이런 자책을 하셨다는데. 그리고 말씀처럼 최일병 사건이 있었던 때라 예. 야 이거 휴가 가더라도 좀 조용한 데 가서 책이나 보시고 그렇죠. 예. 뭐 쉬긴 쉬어야 되니까 그럴 텐데 저도로 간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스타일이네 예.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제 그 의원님하고 이 추미애 대표의 제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말씀 주신 대로 그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네. 예. 그러니까 그 공적 마인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 저는 어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예. 한참 길거리 지나 걷다가 갑자기 예. 불현듯 드는 생각이 책임 이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책임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대통령에 대한 책임, 국민에 예. 대한 책임. 예. 어제 이제 체포영장 집행되는 것도 보면 자기 발로 걸어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고생시키고 예.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영상에 나와가지고 내 발로 걸어 나 말이 됩니까 그게? 정말 그러니까요, 책임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을 수 없는 네. 스타일 같아요. 그 지금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그 이광우, 김성훈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지금 경호처 안에 있는 것이고 최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광우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도 막 하고 자리 배치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도 그러니까 이틀 있으면 대통령 돌아오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두 양반이 네, 경호관들을 독려하면서 했던 말이 시간이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요. 제가 의역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야. 윤석열 대통령 돌아올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은연중에 내가 경호처장 될 거야.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예. 차기는 나야. 줄 서 똑바로. 예. 본인이 했던 방식이잖아요. 네. 권력의 눈에 띄어서 예. 이게 승진을 하고 예. 권력의 끝자락을 부여잡았던 거 아닙니까? 네. 끈을 부여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경호관 내부를 독려하고 압박해 왔던 거고 네. 지금도 그 사람들이 남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호관들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저항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저항을 했던 분들에게 가서 너 대기 발령 낸다? 네. 막 이런 식으로 겁박도 했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뭐 최소한 직위 해제라든가 업무에서 배제시킨다든가 뭐 이런 조치를 최상목 대응해야 되는 것은 네. 아닙니까? 최소한 이격시켜야죠. 네. 최소한. 예. 실제로 경호관들과 이 고위 지도부, 네. 수뇌부를 이격시켜야 됩니다. 네. 문제 있는 사람들과. 예. 뭐 나중에 징계나 이런 건 천천히 한다고 손치더라도 네. 일단은 좀 뛰어나야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제 그제 양일간 국정조사 특위 밤늦게까지 쭉 이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 국조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주에 1차 청문회를 하고요. 네. 그리고 현장 조사도 하나 예정돼 있습니다. 예. 현장 조사를 어디로 갈지는 여야 간에 아직 합의가 완료되진 않았는데 네. 뭐 비염 벙커라든지 네. 그런 곳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당산동인가 물레동인가 거기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네. 그리고 전체 군인 가운데 조사받고 있는 군인들이 60-70명 네.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2.3 내란이 사실상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군 자체가 완전히 그 그럼요. 길을 잃어버린 이런 사태가 네. 된 상황인데요. 몇몇 정치 군인에 의해서 대한민국 군이 한 50년 전으로 퇴보한 거죠. 이걸 다 누가 책임집니까, 의원님? 하여튼 예? 네. 예. 책임을 물어야죠. 예. 그래야 군이 다시는 이런 선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지난 대한민국 군이 50년 동안 그나마 네.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헤쳐왔는데 예. 한순간에 몇몇 정치 군인들로 인해서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저는 정말 또 화가 나는 게 윤석열 씨가 네. 했던 행태가 네. 특수부 검사 시절에 했던 행태랑 똑같아요. 자료를 보면요. 소위 김용현을 앞세워서 주요 사령관들,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네. 밥을 먹어요. 방첩사령관 그렇죠. 7번이나 밥을 먹어요. 예.
대통령이. 예.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 회의 때 수십 명의 대한민국 장성이 뒤에 있었거든요. 예. 대통령 밥 한 번 먹은 사람 있냐라고 물을 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방첩사령관하고는 7번을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앞세워서 예.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여인형 같은 사람을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일본말 쓰면 안 돼가지고 제가 옮길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세우에 주변 예, 다 이렇게 세워서 네. 니들이 나를 대신해서 앞서서 나가라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리고 거 관주로 아니겠습니까? 불러서 자기가 요리까지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제도 요리를 했더라고요. 샌드위치 30개 만들어가지고 변호인들 그게 데서 먹였다는 화가 거. 나요, 저는. 그러니까 어제 그 와중에 자기 뭐 그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토스트 몇 조각 먹어서 시장하실 거다, 배고플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샌드위치 30개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인들한테 네. 먹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공적 마인드가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본인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조차 안 되는 사람이다. 맞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뽑아놓고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맡겼으니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지금 이제 군내 친위 구테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그 얘기.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맞습니다. 개엄 당일날. 네, 경찰이 주요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할 거야. 그렇습니다. 소방청이 협조를 해. 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엄청나게 의원님. 충격입니다. 그게 예. 군의 친위 구테타뿐만이 아니라 네, 언론사의 단전 단수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장관도 즉각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맞습니다. 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예. 싶은 거예요. 즉각 조사가 아니라 구속 대상이죠. 구속 대상이죠. 그렇죠. 아니, 멀쩡한 언론사를 왜 단전 단수합니까? 네. 그리고 그걸 밑에 부하 직원한테 지시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소방청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국회에 나와서. 네. 아, 자기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차장한테 이야기만 했어요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네, 서울 소방본부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소방청장이 예. 예, 경찰에서 연락 온 거 없어? 너 잘해줘야 돼. 야, 근데 차장도 똑같이 연락을 했어요. 예. 차장이 먼저 전화하고 10분에 소방청장이 전화했어요. 예, 내용은 똑같아요. 예. 경찰에서 연락 받은 거 없니? 소방청장, 차장 다 예. 예, 서울 소방에 연락을 했다는 예. 거죠. 예, 너 연락 받은 거 없어? 잘해줘야 돼. 예, 그걸 몇 번씩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도 다 구속 대상이네요. 아 그럼요. 예. 내란에 동조했거나 네. 가담했던 사람들인 예.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예. 좀 해석을 달아줘야 될 게 왜 예, 서울 소방에 전화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언론사. 소방청장이 예, 이 직접 하면 될 일을 예, 자 여기서 예. 소방의 체계를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소방청은 국가직과 지방직이 나눠져 있었어요. 아, 이게 예, 문재인 정부 때 그걸 국가직화로 예, 국가직 했어요. 소방. 기억나시죠? 예, 했어요. 근데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서울 소방의 자율권이 많아요. 아, 쉽게 말하면 여기가 여의도 예. 영등포 소방서에 예. 소방청장이 뭐라고 지시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 소방본부가 그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예산이나 조직 모든 게 서울 소방의 자율권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서울 소방의 본부장한테 연락을 예. 한 거예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해석을 좀 제가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상민은 왜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이야기했을까요? 한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아, 단수 때문에 그랬나요? 단수는 수도국 아닌가? 수도국? 예, 예. 옛날 말로 예. 수도국 해야 한수원에 얘기해야 되나? 왜 소방에 이야기했을까요? 왜 소방에 얘기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은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수도 관련된 건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행안부나 경찰이 직접적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예. 사실적으로. 예.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예. 그런데 각 주요 건물의 설계 도면을 확보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 소방이에요. 아, 그 화재 진압 도면도 사실은 그 군이 요구했었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이 막 가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지금 이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에 단전 단수를 들어오면 네. 경찰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도면도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도면도가 어디 있어요? 소방한테 있는 소방한테 있구나. 예. 그러니까 소방이 협조를 얻어서 들어오는 거죠. 제 뇌피셜입니다. 이건 뭐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래서 추론이 가능해요. 군도 왜 그렇게 다 국회 도면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또 선관위 도면 뭐 이런 것들을 하물며 인터넷 진흥원까지 도면을 그러니까 이런 걸 왜
그러니까 그런 게 의심스러운 거고 사실 저희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예.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제한적이어서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주로 하는 편이죠. 네, 네. 이런 걸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맞아요. 되겠네요. 빨리 특검을 통해서 예. 밝혀내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은 그러니까 행동대장 몇 명만 구속된 상황인 거고 일단 내란숙의 윤석열이 구속영장 나오겠죠. 이따 저 여쭤보긴 하겠습니다. 뭐 100% 나와야 정상이죠. 예. 구속돼서 수사를 받으면 뭐 일정 정도는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 지금 사실은 군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무위원 전반, 맞아요. 그다음에 검찰, 국정원 요소에서 비상계엄 또는 내란과 관련해서 동조 또는 협력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중요한 것은 기획자가 누구냐, 네. 예, 누가 이 기획을 했냐, 누구 머리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발상이 나온 거냐. 특히 맞아요. 이제 안보실 같은 경우, 예, 아직도 HID 왜 가는 저는 건지. 단계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1단계는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겨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벌을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저는 우선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묻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한테 단전단수 이야기 아무도 몰랐어요. 네. 공소장에도 없어요. 예를 들어 조사도 맞습니다. 안 받았어요. 예. 이런 게 묻혀져 버리면 그 자들은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1단계는 진실을 밝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처벌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 국가이기 때문에 네. 조선시대 때부터 예,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역사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처벌하고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생각 못하게 네, 네. 예. 내란 일으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맞아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의원님 저는 이것 좀 여쭤보고 예. 싶어요. 또 이게 약간 정치적인 질문이긴 한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 전두환 노태우 사면한 게 사실은 패착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이건 좀 먼 미래긴 하지만 그 사면 대상에서 내란은 제외해야 된다. 사면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의원님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대통령의 사면권을 좀 제한하자. 네. 저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는 첫 번째로 먼 이야기고 지금은 진실 규명에 집중해야 될 집중하자라는 때다. 거고 전두환 사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론을 모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공론화 과정. 네. 그렇게 결정하는 거지. 예. 뭐 대통령 누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값에라도 그 혼자의 판단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주 좀 오세요. 자주 와요. 거의 고정으로 나오고. 아니에요. 다른 언론 더 많이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